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민숙. 바깥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닐 때 쉽게 방정되는 내향인은 일 버리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내향인의 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일을 한다. 이런 내향인에게 해야 할 일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 된다. 외향인은 어떤 일을 할 때만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만 내향인은 언제나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나는 별 생각이 없어. 집에 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자는걸. 그의 쑥스러운 미소는 이런 솔직한 대답이 대개의 경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안다는 표시였다. 여럿이 있을 때에는 비슷한 대화에서 힘들지만 맥주나 한잔하면서 털어버리는 거지 뭐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워낙 긍정적인 성격에 외향인 기질이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내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한번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른다. 부풀어 오르는 생각을 누르면 다른 곳이 터져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친다. 그렇게 거대해진 생각은 일상과 잠을 잡아먹고 스스로를 시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 많은 내가 참 피곤하다 여기면서도 그것조차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을 때가 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생각의 장가루들이 후드득 떨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언짢은 일들이 바람처럼 지나갈 때마다 한없이 흔들리는 나는 생각이라는 게 거추장스럽다. 하지만 생각에 덫에 갇히면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수렴 성향의 내향인에게 생각이란 도구이기도 짐이기도 하다. 생각이 번식하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남보다 앞선 사고로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 내향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알 수 없는 우울감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 보통 새로 할 일이 생기면 활기를 띠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었다. 어느 날 더는 방치할 수 없겠다 싶어진 나는 마음먹고 앉아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당장 해치울 수 있는 순서대로 정렬하고는 열심히 작업해서 담당자들에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다. 행동을 적용하지 않은 일들은 자꾸만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수가 많아질수록 생각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더 많은 조각을 만들어낸다. 휴일에 늦잠을 자고 일어날 때 오늘 머리를 감을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는가? 오후에 친구를 잠깐 만날 일이 있는데 우리 사이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만나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제법 번화가에서 만나는데 이런 모습이면 내가 주눅들지 않을까? 아냐, 괜찮은데 그냥 잠깐 나갔다 오자. 잠깐, 친구가 다른 사람을 불러 합석하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는데? 머리를 감고 안 감고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머리를 감아버리는 것이다. 행동만이 생각을 줄일 수 있다. 사실 내향인이 행동하는 습관을 몸에 들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우위에 서는 것이다. 관계나 일, 자기 삶의 형태 등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 생각 많은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생각에 현실성과 철학이 붙는다.
쓸모없는 미련과 걱정 혹은 망상에 그치는 생각이 아니라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다. 행동이 없는 몽상가는 생각이 없는 실천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아무리 직관과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경험을 통하면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 쌓이는데 그게 담장안의 철학자보다 더 깊은 경지에 이르는 걸 자주 보게 된다. 행동은 내게도 여전히 숙제다. 귀찮아한다기보다는 그게 행동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처음부터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고와 행동이 수렴적이고 타고난 에너지가 부족한 나는 사실 할까 말까 하는 대부분의 선택지 앞에서 말자는 쪽으로 기운다. 안 하는 게 편하고 내가 타고난 기질에도 더욱 맞다. 그러나 그렇게 기질대로 내버려 두면 생각에 잡아먹혀 어느 곳에도 닿지 못하게 될 것을 알기에 일부러 나를 거슬러 하자를 선택한다. 아직까지는 행동이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 내향인은 행동이나 감정 처리 방식이 발산보다는 수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털어버리기가 좀 더 어렵다. 바깥 활동에 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 감정이 흩어질 때까지 외부 자극에 몰두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다. 가치없는 일에 감정을 쏟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게 억울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을 놀라우리만치 빨리 잊는다. 말 그대로 툭 털어버리는 것이다. 감정 상하는 일에 끄떡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외향인이 많기는 하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는 그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통 크고 마음이 넓어서 사소한 일에 감정이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부당한 상황에서 바로 대응하는 건 발산적 사고를 하는 외향인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대처 방법을 미리 배우고 익힌다 해도 막상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우물거리고 당하고 넘어가게 된다. 겁이 많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와 흐름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경험과 학습을 수없이 반복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매번 후회를 한다. 조금의 후회도 없이 대처하는 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후회의 종류와 정도는 달라졌다. 그때 이런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라는 게 예전의 후회였다면 요즘의 후회는 이렇다. 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하는데. 복잡하고 의외성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뚜렷한 적으로 만드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 사람과 어떤 입장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데다가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힘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쁜 태도에 대한 세상의 징벌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부조리와 무례함에 대해 시원시원한 대응을 못할 때마다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상대에게 한 방 먹이는 데에 소질이 없는 내 성정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것 같다. 이제 누군가의 말에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재빨리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한 다음 천천히 이유를 찾는 것으로 내 매뉴얼이 작동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민한지 상대가 무례한지가 명확히 보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소심하고 찌질하다는 것은 내향성과 유의어가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도 사고의 폭이 좁고 실천력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소심하고 찌질해져요.
내향적인 사람이 실천에 앞서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오해를 받을 뿐이지요. 지독히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대범한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미숙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행복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행복은 우울이라는 감정마저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나대로 살아가면서 얻는 총체적 만족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